민호 오빠. 72세 정순옥 씨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 45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신년회장, 수백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무대 위에 선 회장님의 얼굴을 본 순간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흰 머리가 되었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5살 청년이 건네준 빨간 손수건을 45년 동안 간직해온 여인과 그녀가 준 파란 손수건을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닌 남자. 두 사람은 오늘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의 직장 신년회에 따라갔을 뿐인데 회장님이 45년 전 생이별한 첫사랑이라니. 이게 운명일까요? 기적일까요? 하지만 행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아들들은 순옥을 모욕했고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어요. 원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새벽이었어요. 정순옥은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온 몸은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좁은 원룸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민수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들이 3달 전 이혼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온 터였거든요. 괜찮다며 엄마랑 있으면 밥값이라도 아낀다고 했던 아들의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찢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들의 빨래를 하고 밥을 지었죠. 6시 30분 민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근사했습니다. 순옥이 특별한 날이냐고 묻자 민수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오늘 저녁 회사 신년회가 있다며 회장님이 직원 가족들도 다 모시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도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순옥은 손을 저으며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신년회냐고 사양했지만 민수는 간곡했습니다. 자기는 회사 들어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족 데려온다는데 저만 혼자면 서운하다고요. 민수의 목소리에 애원이 섞여 있었어요. 순옥은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아들의 눈에서 생기가 보였거든요. 알았다고 하자 민수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순옥은 그런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혼 후 우울해하던 아들이 요즘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순옥은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변변한 옷이 있을 리 없었어요. 제일 좋은 옷이라곤 10년 전 민수 결혼식 때 맞춘 회색 한복뿐이었죠. 한복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다행히 상태가 괜찮았어요. 다리미질을 하면서 순옥은 문득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45년 전 그녀가 27이었을 때요. 손이 멈췄어요. 순옥은 다리미를 내려놓고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나왔어요. 상자를 열자 색이 바랜 빨간 손수건과 작은 은반지가 나타났죠. 손수건을 쓰다듬던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첫사랑 강민호.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옥은 손수건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현재로 돌아왔죠. 오늘은 아들을 위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 민수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순옥은 회색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렸죠.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활짝 웃으며 정말 예쁘시다고 했습니다. 택시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로 향했어요.
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이런 고급 장소는 처음이었거든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긴장하지 말라고 위로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부터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다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순옥은 갑자기 위축됐습니다. 자신의 낡은 한복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대연회장으로 들어갔어요.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가득했고 각 테이블마다 꽃장식이 화려했어요. 순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자기 부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 이분이 민수 씨 어머니시냐며 환영했고 민수 씨 정말 효자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오후 7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한솔그룹 신년회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먼저 강민호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다는 사회자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강민호. 그 이름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아니야, 흔한 이름이야. 세상에 강민호가 얼마나 많은데. 순옥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무대 옆 계단에서 한 노신사가 올라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7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죠.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옆모습, 저 걸음걸이, 저 뒷목의 곡선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손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회장이 무대 중앙에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그 얼굴을 정면으로 봤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갈색 눈동자, 약간 치켜 올라간 눈꼬리, 선한 인상을 주는 인매였죠. 순옥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호 오빠. 저 사람은 강민호였습니다. 그녀가 45년 전 사랑했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회장이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 순옥은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낮아지고 무게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목소리였어요. 순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장의 말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순옥의 눈에는 오직 저 남자만 보였죠.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옥은 겨우 괜찮다고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은 계속 무대에 그 남자를 쫓았습니다. 회장의 연설이 끝났어요.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은 깊이 인사하고 무대에서 내려갔죠. 순옥은 그가 내려가는 모습을 넋 놓고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내려오다가 문득 객석을 둘러봤어요. 그의 시선이 순옥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혔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순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은 잠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음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순옥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민수가 다시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순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코스 요리를 가져왔어요. 순옥은 포크를 들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을 한 입도 먹을 수 없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어요. 순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바람 좀 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모시고 나가겠다고 했지만 순옥은 혼자 가겠다며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순옥은 벽에 기대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하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45년 만이라는 생각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하지만 괜찮으십니까? 순옥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강민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회장도 순옥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죠. 당신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복도에는 정막만 흘렀죠. 순옥 씨? 회장이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민호 오빠라는 작은 신음이 순옥의 입에서 새어나왔고 회장의 눈도 붉어졌어요. 정말 순옥 씨가 맞습니까? 네, 저예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이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긴 그러니 잠깐 제 방으로 오시겠습니까?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수가 없었죠. 회장은 순옥을 호텔역 건물의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죠. 회장이 의자를 권했고 순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45년입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45년이에요. 어떻게 여기에 제 아들이 회장님 회사에 다녀요. 오늘 송년회에 모시고 간다기에. 순옥의 말에 회장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회사에? 네, 김민수라고요. 영업팀에 있어요. 김민수? 아, 그 직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인연이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럼 순옥 씨는 결혼하셨군요. 회장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어요. 순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산으로 가서 결혼했어요. 오빠도 아시잖아요. 그때 그 사업가 아들과요? 네, 남편은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조의를 표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는요? 결혼하셨어요? 네. 1981년에 했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냐고 묻자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매였어요. 사업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셨어요?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거든요. 회장의 눈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의 가슴이 뛰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회장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옥 씨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죠. 나도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45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매일 밤 오빠 생각했어요. 나도요. 나도 매일 순옥 씨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조심스럽게 닿았습니다.
72세와 75세의 노인이 된 두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7살과 25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순옥 씨, 미안해요. 그때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오빠 잘못 아니에요. 순옥이 회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옥 씨, 그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자세히요. 순옥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산으로 간 다음 달에 결혼했다고,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랑한 적은 없다고요. 아들 낳고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게 자기 인생의 전부였다며, 하지만 마음은 항상 오빠한테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빨간 손수건을 봤다고, 오빠가 준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장이 깜짝 놀라며 아직도 갖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순옥은 자기 유일한 보물이라고 대답했어요. 회장은 주머니를 뒤져 낡은 파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순옥이 45년 전에 준 바로 그 손수건이었어요. 저도요. 순옥 씨가 준 이거 45년 동안 간직했어요.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순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수건을 바라봤어요. 45년의 세월이 담긴 손수건이었습니다. 우린 정말 바보였네요. 순옥이 웃으며 울었어요. 회장도 따라 웃었죠. 그러게요. 45년이나 떨어져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서로를 잊지 않았잖아요. 그게 위안이에요. 회장이 순옥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옥 씨,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순옥은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우린 너무 늙었어요. 이제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함께 할 수 있어요. 순옥 씨, 제게 기회를 주세요. 45년 전에 못 지킨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주변은 신경 안 써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순옥 씨와 함께요. 순옥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엄마, 여기 계셨어요?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라며 당황한 민수에게 회장이 차분하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순옥이 아들을 의자에 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사실은 회장님과 엄마가 옛날에 아는 사이였어. 아는 사이요? 민수가 놀랐고 회장이 부드럽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민수 씨, 저와 어머니는 45년 전에 연인 사이였습니다. 연인.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이라고 오빠랑 자기는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헤어지셨어요? 회장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그때 회사가 부도나서 백수가 됐다고 어머니 집에서 반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랑 결혼하신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순옥은 할머니가 강제로 시키셨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사랑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순옥은 미안하다며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너는 사랑했어. 너는 엄마의 전부였어. 아버지한테도 최선을 다했어. 좋은 아내였고 좋은 엄마였다고 자부해. 하지만 마음까지는 어쩔 수 없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다며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저도 알아요. 괜찮아요, 엄마. 잠시 후 민수가 회장을 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엄마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회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봤고 회장도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요? 민수가 어머니를 보며 물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도 평생 사랑했다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민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럼 다시 만나세요. 엄마 행복하셔야죠. 민수야, 엄마 45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도 민수를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수 씨,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옥과 회장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연애였어요. 회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고 회사도 있었기에 조심해야 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회장은 순옥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했어요. 두 사람은 45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 회장은 순옥을 남산밑 공원으로 데려갔어요. 45년 전 마지막으로 헤어진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순옥 씨, 여기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45년 전, 우리 여기서 헤어졌잖아요. 그날 정말 추웠죠. 순옥 씨 손이 얼음장 같았어요. 회장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늘은 춥지 않네요. 순옥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도 웃었습니다. 순옥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회장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순옥은 놀랐습니다. 결혼이요? 하지만 회장님 아들들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순옥 씨, 45년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회장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순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지 않아요? 우리 천천히. 아니에요. 우린 이미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늦으면 안 돼요. 순옥은 회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알았어요, 오빠. 까치예요. 정말요? 응.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회장이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회장은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큰아들 강준석 45세과 둘째 아들 강준호 42세였어요. 둘 다 회사 임원이었죠. 준석이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고 회장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나 재혼하려고 해. 회장의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혼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준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은 안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나도 이제 75이야. 더 늦으면 안 돼. 그 여자가 누군데요? 준석이 차갑게 물었어요. 회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순옥 씨야. 우리 회사 김민수 씨 어머니. 뭐라고요?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 어머니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아들들의 반응에 회장은 화를 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 순옥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는 어떻게 아세요? 만난 지 며칠 됐다고. 45년을 알았어. 회장의 외침에 아들들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순옥 씨랑 나는 45년 전 연인이었어. 그때 헤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만난 거야. 내가 백수가 됐을 때 순옥 씨는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시집 갔어. 하지만 우린 평생 서로를 잊지 못했어. 회장이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재혼은 성급하지 않아요? 준석이 말했지만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급하지 않아. 45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늦으면 안 돼.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회사 이미지도 생각하셔야죠. 주변은 신경 안 써.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시면 저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인정 안 해도 돼. 난 결혼할 거야. 그럼 저희도 방법이 있습니다. 준석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노려봤어요. 무슨 뜻이야? 그 여자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희들 감히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죠. 아들들은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순옥 씨한테 손대지 마. 경고야.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나가버렸습니다. 회장은 책상을 쳤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 경제지 기자가 회장의 재혼 소식을 입수한 거예요. 하지만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솔그룹 강민호 회장, 말단 직원 어머니와 불륜 의혹. 기사 내용은 더 악랄했어요. 회장이 직원의 어머니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으로 왜곡됐습니다. 45년 전 연인이었다는 사실은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죠. 순옥은 그날 아침 민수가 급하게 보여준 핸드폰 기사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댓글은 더 잔인했어요. 역시 재벌은 다르네. 직원 엄마까지 건드리나? 저 나이에 뭔 사랑이야. 돈 때문이지. 가난한 할머니가 회장 꼬신 거 아니야? 회사 망하겠네. 주식 팔아야겠다. 순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순옥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 기사 봤어요? 미안해요.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오빠. 순옥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오늘 오후에 회의가 있어요. 순옥 씨,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어요. 오후 2시 한솔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사들이 하나같이 굳은 표정이었죠. 회장님, 이번 스캔들로 주가가 5% 떨어졌습니다. 한 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론이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다른 이사도 거들었어요. 회장님, 그 여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리라니요? 순옥 씨와 저는 45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정당한 관계예요.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직원 어머니라는 점이 문제예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우리는 회사를 위해. 회사?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
원하지 않는 일을 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하지만 회장님, 안 됩니다.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흩날렸어요. 나는 순옥 씨와 결혼할 겁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그날 저녁 순옥은 뉴스를 봤습니다. 한솔그룹 스캔들이 메인 뉴스로 나왔어요. 순옥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원룸에 산다. 평범한 할머니다. 이런 식의 모욕적인 표현들이 쏟아졌습니다. 순옥은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순옥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고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오전 11시 두 사람은 남산밑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45년 전 헤어진 바로 그곳이었어요. 순옥 씨, 무슨 일이에요? 회장이 순옥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빠, 우리 헤어져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나 때문에 오빠가 힘들잖아요. 회사도 위기고 주가도 떨어지고 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 나는 오빠랑 어울리지 않아요.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론 말이 맞아요. 나는 원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예요. 오빠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고요. 우린 너무 달라요. 순옥 씨, 회장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빠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순옥 씨가 더 중요해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와서 헤어질 수 없어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순옥이 몸을 돌렸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순옥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요. 가지 마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옥 씨, 제발. 45년 전에 한 번 당신을 놓쳤어요. 또 놓칠 수 없어요.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회장이 순옥을 마주봤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회사도 돈도 명예도 다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순옥이 흐느꼈습니다. 나도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하지만 오빠 때문에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는 강해요. 언론도 이 사회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 없이는 못 이겨요. 회장이 순옥을 껴안았습니다. 순옥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빠, 순옥 씨 약속해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함께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품은 따뜻했어요. 그날 오후 회장은 비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침착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옥 씨와 저는 45년 전 연인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백수였고 순옥 씨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분과 결혼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5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이번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고 저는 순옥 씨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불륜이 아니라 정당한 사랑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론이 순옥 씨를 모욕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평범하다고, 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파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45년 전 순옥 씨가 제게 준 손수건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매일 이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순옥 씨도 제가 준 빨간 손수건을 45년 동안 간직하셨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입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순옥 씨와 결혼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른 기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뉴스 논조가 바뀌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 한솔그룹 회장의 눈물, 손수건으로 이어진 인연, 재벌 회장의 진정한 사랑, 여론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지. 감동이다. 45년을 기다리다니. 눈물 난다. 회장님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순옥은 뉴스를 보며 울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다 잘 될 거예요. 회장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틀 후 순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순옥 씨시죠? 저는 강준석입니다. 강민호 회장의 큰아들이에요. 순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저희 회사 근처 카페로 와주시겠어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순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강준석과 강준호였습니다. 순옥이 다가가자 준석이 차갑게 말했어요. 앉으세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준석이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무례한 시선이었습니다. 정순옥 씨,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서 뭘 원하세요? 네. 순옥은 당황했어요. 재산이요? 아니면 회장 부인 타이틀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그럼 뭐예요? 45년 전 연인이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말이 돼요. 우린 정말 사랑했어요. 순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72세가 사랑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정순옥 씨, 솔직히 말씀하세요. 얼마 받으면 우리 아버지한테서 떠나실 건가요?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 1억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서 떠나세요. 준석이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순옥의 손이 떨렸어요.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한 여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나는 오빠를. 오빠? 준석이 비웃었습니다.
정순옥 씨, 제정신이세요? 75 먹은 노인한테 오빠라니. 역겹네요. 그 말에 순옥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에요. 순옥 씨 같은 사람이랑은 격이 안 맞아요. 원룸에 사는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준호의 말에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격이라니.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요, 나는 가난해요. 원룸에 살아요. 변변한 옷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오빠를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45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요. 말뿐인 사랑이죠. 증명해 보세요. 준석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증명? 네. 우리 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면 재산 같은 거 필요 없겠죠? 결혼 전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쓰세요. 그럼 믿어드리죠. 순옥은 두 사람을 노려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쓸게요. 네. 두 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각서 쓸게요. 나는 오빠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오빠만 있으면 돼요. 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준석이 당황한 표정으로 수표책을 도로 집어넣었어요. 정말 각서 쓰시겠어요? 네. 쓸게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하세요. 뭐죠? 오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오빠가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빠는 평생 불행했어요.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어요. 이제라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순옥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조금 흔들렸어요. 정순옥 씨, 나는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위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오빠니까요. 45년 전 나한테 빨간 손수건을 건네주던 그 청년이니까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민호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수가 회장 옆에 서 있었습니다. 너희들. 회장이 아들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준석과 준호가 놀라 일어섰어요. 아버지, 민수 씨한테서 연락받았어. 너희들이 순옥 씨를 불러냈다고? 회장이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옥의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 괜찮으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아들들을 돌아봤습니다. 뭐라고 했어? 순옥 씨한테 뭐라고 했냐고.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순옥 씨한테 돈 준다고 했지? 떠나라고 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 여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여자? 회장이 준석을 노려봤습니다. 정순옥 씨야. 이름이 있어.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 회장의 외침에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너희들이 뭘 안다고, 너희들이 순옥 씨를 뭘 안다고 함부로 대해. 저희는 아버지가 속을까봐. 속아? 내가 속았다고?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이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순옥 씨는 45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았어. 45년 동안 매일 밤 내 손수건을 보며 울었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희들은 몰라. 아버지, 나는 순옥 씨와 결혼할 거야. 너희들이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내 인생이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너희들이 순옥 씨한테 다시 한 번이라도 무례하게 굴면 그땐 용서 안 해. 회사에서도 내쫓을 거야. 아버지. 아들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고 카페를 나갔어요. 밖으로 나오자 순옥이 울먹였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내가 오빠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들은 제가 설득할게요. 순옥 씨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이 순옥을 꼭 안았습니다. 순옥은 회장의 품에서 울었어요.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희 엄마 부탁드립니다. 민수 씨, 감사합니다. 어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준석이 말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았어요. 할 말 있으면 해봐. 아버지, 저희가 오늘 너무 심했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잘못된 판단이라니. 순옥 씨와 결혼하는 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아버지랑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다니?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회장이세요. 그런데 원룸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랑 결혼하신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회장은 아들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희는 아버지를 위해서 회장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가득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순옥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단하다뇨? 그냥 평범하지 않아.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순옥 씨는 45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았어.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어. 아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마음속엔 나만 있었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희들은 알아?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 씨는 매일 밤 내가 준 손수건을 보며 울었어. 45년 동안 그 손수건을 보물처럼 간직했어.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너희들은 이해 못해. 아들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45년 동안 순옥 씨를 잊은 적이 없어. 너희 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사실이야. 내 마음속엔 항상 순옥 씨가 있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5년이야. 45년을 기다렸어. 이제 다시 만났어. 기적 같은 일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뭐라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변 시선 신경 쓰라고?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평생 주변 눈치 보며 살았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 원하지 않는 사업을 했어. 다 가족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아버지, 순옥 씨와 결혼할 거야. 너희들이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건 내 마지막 기회야.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한솔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분기 실적 보고와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이사들과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이 마지막 안건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주목했어요. 저는 다음 달에 재혼할 예정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신지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우리 회사 직원 김민수 씨의 어머니 정순옥 씨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직원 어머니라는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회장님, 직원의 어머니와 결혼하신다고요? 네. 정순옥 씨와 저는 45년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당시 제가 백수가 되는 바람에 헤어졌는데 이번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사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급작스러운 결정 아닙니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급작스럽지 않습니다. 4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셔야. 이미지? 회장이 그 이사를 노려봤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게 회사 이미지에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상대방이 직원 어머니시니까. 그래서요? 직원 어머니면 안 됩니까? 정순옥 씨는 훌륭한 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아들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고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이 회사를 위해서였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다음 달에 정순옥 씨와 결혼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싶지만 반대하시더라도 결혼은 할 겁니다.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선택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순옥 씨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재산 분할 포기 각서를 쓰겠다고 하셨습니다. 순옥 씨는 저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요. 회장의 말에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서로를 잊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제발 축복해 주십시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잠시 후, 한 연로한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회장님이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석과 준호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좁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준호도 따라 사과했어요. 정순옥 어머님께도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회장은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너희들, 정말 진심이니? 네, 아버지. 오늘 이사회에서 아버지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때문에, 회사 때문에 아버지는 평생 불행하셨어요. 이제라도 행복하셔야죠. 회장이 아들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맙다, 아들들아.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모인 소박한 식이었죠. 순옥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어요. 72세와 75세의 신랑 신부였습니다. 준석과 준호가 순옥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동안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두 사람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아버님 걱정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준석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아버님 잘 모실게요. 약속해요.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없이 간단하게 진행됐어요. 회장과 순옥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했습니다. 정순옥 씨 4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강민호 씨, 나도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평생 함께할게요.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가 제일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전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가난했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이 순옥을 바라봤습니다. 순옥 씨, 고맙습니다. 나를 잊지 않아줘서요. 45년 동안 기다려줘서요.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고마워요, 오빠. 오빠도 나를 잊지 않아줘서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변을 걸으며 손을 잡았어요. 오빠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순옥 씨. 45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 매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옥이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45년 전에 주려던 거예요. 그때는 싼 은반지밖에 못 샀는데 이제야 제대로 된 반지를 드려요. 회장이 반지를 순옥의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오빠, 순옥 씨, 평생 함께해요. 남은 인생 모두요. 응, 평생 함께할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1년 후 순옥과 회장은 서울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주말에는 민수와 회장의 아들들이 놀러 왔습니다. 5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웃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과 회장은 발코니에 나가 있었습니다. 순옥 씨, 후회 안 해요? 45년을 기다린 거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오빠를 기다린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사랑은 시간이 아니에요, 오빠. 깊이에요. 우리는 45년 떨어져 있었지만 매일 서로를 생각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순옥 씨, 고맙습니다. 나를 평생 사랑해줘서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나를 끝까지 기다려줘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요. 75세와 72세의 신혼부부는 그렇게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랑은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이가 있을까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정순옥 씨와 강민호 회장님은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났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옥 씨는 아들들의 모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 용기가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잊지 못하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45년 만에 옛 친구를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